국토교통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5천 건 미만의 거래량에서 이렇게 폭등한 사례는 지금 거의 처음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부동산 전문 유튜버 아포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예. 또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장을 조금 어떻게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을 갖다가 전망하게 되면요, 이걸 갖다가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그리고 거래량 차트입니다. 뒤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 선이 지금 평균 거래가의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 1월 달부터 2021년 9월 현재 시점까지 해가지고 차트를 갖다 지금 준비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2016년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한 달에,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거래량이 한 달에 1만 건이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5천 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5천 건을 갖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3천 건대의 거래량을 나타냈던 게 2017년 1월이에요. 3천 건대면 상당히 위축된 시점이고요. 이런 거래량은 사실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보합 내지 조정, 약하락이 나타나는 시점이고요. 이런 구간이 2018년도에서도 지금 4, 5, 5월 달에 나타났는데 이때도 그렇게 높은 상승은 보이지를 못했어요.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된 시점에서는 또한 가격의 하락세도 보였습니다.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거래량이 2021년 1월 들어서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3천 건대에서 움직이다가 좀 5천 건대 가까이 근접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상 이러한 거래량은 상승할 수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터져줘야 뭐 오르든 내리든 이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굉장히 적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1만 건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도 2016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평균 3,90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위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500만 원이 상승했고요. 평균 거래가가. 그리고 지금 2021년 현재도 그 급등폭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 진단하게 되면요, 사실상 시중에 수요가 늘었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매도하려는 물량이 훨씬 더 그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도 다 끊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자 매물은 올해 7월 달부터 양도세율이 3주택자 이상부터는 82.5%예요. 82%면 사실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세금 더 내고 나면 다른 사실상 거 취득세 이미 납부를 그렇죠. 했죠. 거기다가 부동산 복비 살 때 들어가죠. 또 임대를 놨다면 임대 관련돼서 부동산 복비 나가죠. 거기다 보유세 나가죠. 재산세 나가죠. 종부세 나가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매도 가능 물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지금 매도 가능 물량들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최고가보다는 신고가 몇천만 원씩 높여가지고 거래가 됐어? 신고가 올라왔어? 하면은 바로 매물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2, 3천 올려가지고 매물 내놓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짜 팔려는 사람이야?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건 맞습니다. 수요가 늘지도 않은 상태이긴 한데 공급이 확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좀 진단해봐야 되겠네요. 국토교통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5천 건 미만의 거래량에서 이렇게 폭등한 사례는 지금 거의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점은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수요 억제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시장 유도 정책을 갖다 펼쳐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여전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총량제 5%를 갖다 넘지 못하도록 금융권에 하달하면서
지난달 21일인가요? 지난달 21일에 지금 농협을 위시해서 대출 중단.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이요. 네. 바로 지금 이 차트는 서울시 평균 거래가 일별 거래 네. 평균 거래가 변동 현황과 거래량을 갖다 표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100건에서 150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8월 2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갑자기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네. 폭등하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폭등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게 바로 21일이에요. 아, 그날이군요. 예, 그날이에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하는 시점. 그러니까 다른 은행 가서라도 빨리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으로 인해서 야, 우리 대출 정말 연말 돼가지고 안 나올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사야 돼 하면서 아직 사람들이 대출해주는 은행을 찾아가자. 사실은 대출이라는 건 잔금 시점에 발생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이상 수요를 자극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수요를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면은 이 수요자들의 입장이 지금 현재 무주택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늘려갈 수 있는 시국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격한 월세화와 더불어서 지금 전세가는 이분들이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 얼마가 상승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2년 전 대비 혹은 4년 전 대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뭐 4년 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그러면 오른 전세가만큼 월세를 내가 납부하면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봉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주택을 매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 때문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거의 대다수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현황 차트를 갖다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26일 기준이니까요. 지금 신고가율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무려 53.5%가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절반 이상 다 신고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절반 이상은 신고가고요. 이게 전용 면적별로 하면 이게 70%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80%대까지. 근데 이게 7개 면적대로 분류해서 그나마 이게 낮춘 건데 53.5% 서울과 같은 경우 신고가율이 10% 중반대면은 안정적인 단계. 20%대가 넘어가면은 약간 시장이 좀 상승해 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30%대가 넘어가면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폭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0% 넘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자, 지금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가 지금 미쳤다 하는데 47%예요. 그렇네요. 인천광역시가 47%고요. 지금 경기도가 44%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작년에도 경기도 미쳤다, 막 오른다, 그렇죠. 폭등한다 소리 나는데 작년에 40%대를 못 찍었었어요. 경기도가 30%대에서 나왔었어요. 신고가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율이 40%대면 상당히 무서운 거고요. 그렇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그 현장에 나가서 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들 기존 신고가 밑으로 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셋값 상승, 임대차 쪽 시장은 좀 어떤가요? 지금 임대차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금 시장에 3중 가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2중도 아니고 3중입니다. 3중입니다. 3중. 가장 저렴한 물량은 임대사업자 물량입니다. 임대사업자 물량은 2017년 이전에도 임대사업자도 있었고 그때부터 임대사업자 물량들은 5% 상한 제한이 걸려져 있기 계속 때문에 5%죠.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물량은 사실상 로또죠.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지 않는 한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저가에 전세를 사실 수 있는 분들. 8년 이렇잖아요. 4년, 8년, 뭐 10년 뭐 이런. 그렇죠. 10년인데 좀 임대사업자를 갖다 강제 지금 정부에서 해제하라고 해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또 사실상 임대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저렴한 물건인데 지금 이마저도 정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2+2 물량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신규 시장 진입자는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그렇죠. 2년을 더 늘리는. 예, 이거는 기존 계약자들에 한해서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는 잡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물량은 사실상 시장 지금 현재 가격을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동일단지에서 전세가 8억, 6억, 4억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바로 4억짜리가 임대사업자 물량, 그리고 6억짜리가 계약갱신 물량, 8억짜리가 신규 구하려면 전세가 8억. 그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걸 국토교통부 통계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시세가 아니라 3중 가격이라면 사실 이게 뭐가 진짜 거래 가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차 거래량 추이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임대차 거래량 추이에서 지금 월세 거래 비율이 지금 이 임대차 거래량 추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월세가 비율이 상당히 적게 잡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라인이 월세 거래 비율이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보시게 되면은 30에서 35% 사이를 오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 안팎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 거래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그런데 100% 취업하게 됐을 땐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월세 거래 비율이 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값 상승을 얘기를 하셨고, 또 거기 중에서도 또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또 그 다주택자 감소도 꽤 중요한 원인이다. 전세가를 불안하게 만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는 증가해 가야 되는 게 옳습니다. 되게 신선한 신선한 게 아니고요. 시선이신데요. 자, 지금 이미 주택 시장에는요. 임대차든 아니면은 뭐 임대차든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건 이미 시장의 밸런스는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 진입하고 하려는 사람들, 주거 이전자들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들, 그렇죠. 매년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2035년까지도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신혼부부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감소하고 실수요자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임대차 가능 물량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살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점점 이 임대차 가능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 임차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2+2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로 인해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임대 가능 물량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세 구하기도 2+2로 인해서 더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기저에는 다주택자가 감소해가고 있다는 부분. 그럼 신혼부부들이 어차피 그 시장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가고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집을 구하기가 전세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매년 늘어나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처음부터 집을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 차트는 뭐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온 차트인데 법원 등기부 정보 광장에 따르면은 작년 바로 공교롭게도 2020년 7월부터 다주택자 지수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그때인 거죠. 임대차 3법 발의하고 그 시점부터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 부분도 지금 전세가 급등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현 정부에서 가장 적폐로 바라보고 있는 갭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전세를 공급해주는 주도 세력인데 이 갭 투자자들이 지금 늘어날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갭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차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론자들이 짚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세가라는 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별로 상승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3중 가격 지금 최고가와 중위가, 최저가 이게 평균이 돼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최고가만 빼서 보게 된다면 지금 전세가 폭등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그
착시 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평균을 생각하기 때문에 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지금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